중단됐던 선거법 협상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가 물밑 협상을 벌였고 잠시 후에는 공식 회동을 갖습니다. 9시부터입니다. 국회 바깥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한국당 지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9시면 만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뒤인 밤 9시에 회동이 이뤄지고요. 장소는 제 뒤에 보이시는 민주당 원내대표실입니다.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4+1 협의체는 오늘 선거법 개정안 놓고 협상을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물밑에서 전화통화 등을 통해 개별 접촉을 했고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의당이 오늘 안에 결론 내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잠시 후 회동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론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상당 부분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민주당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중등록제,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대표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만 정당 득표율을 연동해 뽑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각 당의 서로 다른 계산법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만큼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대표로 모인 사람들이 전권을 위임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결론이 나더라도 또 추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추인 과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합의가 나오더라도 또 혹시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내일 오전까지 합의가 나오더라도 협상 대표들은 각 당으로 돌아가서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추인받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후에 이 의원총회를 예고한 상태인데 당 내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도 많다라는 불만이 있는 상황이고 시간을 두고 더 협상해서 내년 1월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당 역시도 석패율제는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회의 가능성은 내일 오전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어제 한국당 지지자들이 사실상 국회를 점거해서 비판이 컸습니다. 오늘도 국회 안에서 한국당의 규탄 집회가 있었는데 경찰이 집회에 참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출입을 봉쇄해서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들어가려는 시위대와 막으려는 경찰 간의 고성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어제보다 한층 강화된 벽이 국회를 둘러쌌습니다. 60개 중대, 4천 명의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의 꽹과리와 북소리도 커졌습니다. 국회 바깥에서 열린 한국당 규탄대회로 지지자들이 옮겨가는 동안 경찰은 아예 횡단보도를 둘러싸고 차로를 통제합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 안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려는 시민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디 나라야? 대한민국 국회 아니야? 여기 대한민국 국회야. 의원회관으로 바로 통하는 국회 제3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30분을 조금 넘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찰 차벽과 경찰이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나 출판 기념회에 참여를 하려면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초청장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들어가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나올 때도 이렇게 좁은 틈으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의원회관 입구는 경비에 더해 철문도 반쯤 내려놨습니다. 한국당 규탄대회가 끝난 직후 경찰은 통제선을 큰 길 너머인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시위용 팻말이나 집회에 참가할 우려가 있는 시민들은 저 경찰의 통제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앞에 있는 경찰 병력, 경찰 차벽, 그리고 앞에 있는 통제선까지 경찰은 삼중벽을 쌓고 혹시 모를 집회에 대비했습니다. 곳곳에서 고성과 실랑이가 있었지만 어제 같은 폭력 사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려 어제 국회 경내에서 벌어진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어제 오늘 규탄대회를 지휘하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말 그대로 아스팔트 우파의 모습이었습니다. 황 대표는 한때 집시법 해설서까지 내면서 사회 질서를 강조했던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런 투쟁가의 모습이 보수 정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도 턱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운동화를 신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연설은 줄곧 투쟁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위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국회 정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규탄 집회를 끝낸 뒤에 2차 규탄 집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들과 함께 인간띠를 만들어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국회가 못 열렸죠. 국민의 힘이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합시다. 자유 대한민국 살려냅시다. 부관 우리나라 만듭시다. 같이 합시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결정가라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마지막 결정. 황 대표의 측근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이 직접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집시법 해설서를 펴낼 만큼 집회에 보수적이던 공안검사가 정치인이 되더니 투쟁가로 돌변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지지자들은 열광할지 모르지만 강성 보수 이미지가 씌워지는 건 장기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66년 9월 22일 국회 본회의장. 그는 수상한 보따리 하나를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이른바 장군의 아들로 알려진 당시 국회의원 김두한. 그는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을 추궁하면서 오물 보따리를 풀어 국무위원석으로 던졌습니다. 한가롭게 지켜보던 총리는 온몸이 젖었고 본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코를 싸잡아야 했죠. 그들이 밀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줬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국회 오물 투척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 그리고 또한 수상한 가방 하나. 그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에 항의하면서 국회에 최루탄을 던졌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그 순간은 외신에도 크게 보도됐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셀 수도 없을 만큼 이어져 온 부끄러움의 역사.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허물어버린 국회의 권위 때문일까? 국회는 여러분 안방입니다. 엄청나게 이 자유의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정 정파의 지지자들로 인해서 마비돼버린 2019년의 아수라장 국회. 펄럭이는 태극기와 성조기 아래 욕설과 애국가는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국회를 슬프게 하는 것은 오물, 최루탄, 그리고 남의 나라 국기를 타고 넘쳐났던 욕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후진 정치 혹은 후진 정치.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어제 국회 경내에서 벌어진 폭력 집회를 두고 한국당 쪽에선 경찰이 불법적으로 우리 정당한 집회를 방해했다거나 합법적인 집회를 무슨 권리로 막느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과연 합법적인 집회인 건지 바로 이가혁 기자하고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집회시위법상 국회 울타리 안에서는 집회를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경내에 모일 수가 있었나요? 네, 어제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지 좀 이해가 쉬운데요. 네. 우선 사람들이 모이게 된 계기는 한국당이 국회 본관 바로 그 계단 앞에서 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라는 행사입니다.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또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서 구호를 외치는 행사였습니다. 이런 행사 자체도 국회 경내에서 하면 집시법 위반인 건 물론이고 국회 청사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관행상 이런 식의 집회를 다른 당도 종종 열었습니다. 이 장소만 따지면 이 경내 집회가 처음은 아닌 겁니다. 어제도 국회 사무처는 정당 활동 보장 차원에서 행사 개최 자체는 막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계획된 행사 말고 이제 과격한 폭력 사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좀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대별로 보시면요. 오전에 한국당이 왜 행사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막느냐 이렇게 항의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경내로 일단 들어왔고요. 오전 11시쯤에 행사가 진행이 돼서 약 1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인데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행사가 끝났으니까 한국당이 들여보낸 시민들을 밖으로 모셔가거나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 해산을 하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인 시민들이 그대로 경찰과 대치하면서 과격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이 관행상 용납된 수준을 넘어서 불법적인 미신고 집회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촛불 집회 정도에 그쳤던 다른 전례하고 좀 비교를 해봐도 이거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근데 이제 법을 어긴 행위들이 많이 목격이 됐잖아요. 네. 우리 대법원은요, 이 미신고 집회로 인해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초래된 경우에는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명백한 위험으로 볼 장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집회 참가자 1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찰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집시법 위반, 또 국회 기물파손, 정의당원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의 여러 혐의에 대해서 내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오늘 민주당, 정의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낸 만큼 전담 수사팀도 꾸려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는 우리 세금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집회를 막냐. 헌법상 그 집회 자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상황까지 모두 다 보장이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에요. 이런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원천 봉쇄한 현행법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 또 공휴일 등에 열리는 집회, 국회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집회 등은 이 국회 100m 이내에서도 허용하도록 법을 고치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아직 법을 고치기 전인데 이게 고쳐지더라도요. 이번처럼 국회 경내에서 집회할 수 있도록 되는 게 아닙니다. 헌재는 집시법의 목적을 명확히 했는데요. 국회가 특정인이나 또 일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의원이나 국회 건물에 위해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내는 집회 불가를 전제로 한 겁니다. 정리하면요. 예전에도 국회 경내에서 했는데 왜 막냐? 왜 이번에만 막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제같이 경내에서 전례 없는 폭력 집회가 발생한 게 문제인 겁니다. 국회 사무처는 앞으로 국회 경내에서 관행상 진행된 외부인 참가 집회도 원천 금지하겠다고 밝혔죠. 민의 전당을 국민에게 개방하라면서 나온 폭력 사태가 오히려 개방과는 더욱 멀어지는 빌미가 낸 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예, 첫 키워드는 건방진 덤터기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덤터기를 얘기합니까? 덤터기는 남에게 덮어 씌웠다 이건데요. 예. 오늘 정의당 의원들이 어제 국회 내에 있었던 폭력 집회에 대해서 로텐도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저렇게 피켓도 들고 가서 강하게 시위를 했습니다. 예. 오히려 한국당 의원들이 이 폭력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부추겼다라는 주장도 나왔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돌아서서 나가기도 하고요. 왜 우리 앞에 와서 따지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고성이 오가다가 한국당
당원들이 폭력 집회를 했다는 증거가 있냐? 덤터기다. 그러니 건방지다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직접 예. 들어보겠습니다. 주먹 쓰지 않습니다. 덤태기 씌우지 마라. 자, 참석한 참석자들이 건방지다니. 예. 예. 오늘 농성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과 이에 항의하는 정의당 의원들 간의 고성과 설전이 꽤 이어졌는데요. 나중에 전희경 의원까지 나서서 고성으로 맞받자 정의당 의원들이 퇴장을 했습니다. 예. 일단 한국당에서는 덤터기를 씌운다고 했는데 물론 한국당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어제 집회 참가자들이 한국당 규탄 대회에 참가했었고 한국당 의원들 일부가 이들을 부추겼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민주당은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지도부를 고발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두 번째 키워드는 절절함에 관하여로 잡았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얘기 아닌가요? 오늘 뭐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절절함을 강조했습니다. 몇 번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2시에 있었던 국회 규탄 집회 전에 비공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가 집회하는 분들은 매우 절절한데 한국당이 절절함이 없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했고요. 어디입니까? 국회에 들어왔던 지지자들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른바 황교안 대표는 애국 시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예. 이분들이 본인에게 그런 절절함을 호소하는 듯한 걸 느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본인의 단식 때도 얘기했는데 당시에 한국당 의원들이 단일 대우로 뭉친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 이른바 애국 시민이 의원들은 다 어디 갔냐고 물으면 의원들은 바쁘다라고 본인이 둘러댔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국당 내 일부 의원들은 그 집회 한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너무 과격하게 보이면 예. 보수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면서 집회 자체를 싫어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다 황교안 대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절절함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졸고 계신 분이 있다. 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누가 또 졸았나 보죠? 일단 제가 몇 명에게 물어봤는데 정확히 누가 졸다가 걸린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의원들은 다 단상에 황교안 대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옆에 누가 조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예. 총이 끝난 뒤에 의원들은 3, 3, 5 모여서 대체 누가 존 거야 하고 얘기를 모았는데 아무래도 밖에서 추운 데서 농성도 있었고 당시 시간이 1시 반으로 점심도 먹은 뒤에 나른해서 대부분 나른했던 것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황 대표는 과거에도 조는 사람들을 콕콕 집어내긴 했었는데요. 당시의 발언을 지난 7월인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좋은 분이 계시네 여기. 곤란한 일입니다. 예, 웃으면서 곤란한 일이라고 했는데 당대표의 권한을 생각하면 상당히 곤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조는 분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일부 의원은 그냥 살짝 엷은 미소를 머금고 했다라고 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일부 의원은 군기 잡기였다, 결기가 느껴졌다라고도 했습니다. 예.